봄 54 동정이려 생사이려. 여기 나오네. 동정이려 생사이려. 나에게 있어서란 내 몸 밖의 현상이 아니고 내 몸 안의 현상을 뜻합니다. 내 몸 밖의 동정이라는 현상은 바람이 불고 멎고 물이 흐르고 멎는 현상이요. 내 몸 안의 동정이라는 현상은 심폐작용으로 숨 들이킴이 동이고 숨 죽여봄이 정이 될 것이며 심장의 박동이 동이고 다음 박동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휴지기간은 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중동, 동중정으로 무한 반복되어지니 동정이려가 됩니다. 생이란 이거 읽은 거 아닌가? 안 읽었어요? 생이란 숨 쉬어봄에 해당되므로 동이라면 사란 숨 죽여봄에 해당되므로 정이므로 숨 죽여봄 가운데 저절로 숨 쉬어봄이 일어나고 숨 쉬어봄 가운데 저절로 숨 죽여봄으로 바뀌니 동중정이요 정중동이니 생사이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진리는 동정이려 생사이려가 그거밖에 없지 한마디로 하면. 뭐 딴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고 뭐 자꾸 하려 그러면 마음대로 안 되지. 이걸 하게 되면은 자기가 살라고 쓰면은 집을 잔뜩 지고 가는 거고 하늘이 자 내 몸을 부리고 쓴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화가 되면서 아주 짐을 벗은 자가 되지. 무사인이 되는 거지. 무사인. 일 없이요. 일 없이요. 일 없이요. 그럼 이제 그걸 다시 말하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된다. 기계가 수동에서 자동 되잖아요. 자동차가 지금 자율 자동차가 되듯이 자동차 진짜 똑같이 가는 게 똑같이. 무인이냐? 무인 자율 자동차. 호텔도 무인 호텔 생겼대. 무인. 그 옛날에 생겼어요. 한참 됐어요. 안 들어가봤지만. 그 무인한 건 에고가 이시 운전하는 게 수동으로 운전하는 것 같고 에고가 막 내어가지고 막 이리 갈까지. 근데 무인 자동차는 진짜 자동이네 완전. 에고 없이 그냥.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다르네. 진짜 사람다운 마무리 영병다운 삶을 누리는 거지. 과학이 훨씬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도학은 지금. 도학은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려네. 우리가 발버둥 치려네. 변화가 없어. 아니 선생님 15권 때도 나오잖아. 무인 자율 자동차. 그렇지. 한참 전에 나와. 한참 전부터 나와. 전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딱 무인 자동차 딱 나오자마자 선생님 딱 쓰시던데 바로. 그 무인 자동차가 이제 실제 자동차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우리가 이 되는데도 대부분 안 돼. 시간이 아는 과정이 있고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해오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만 되면 돼야. 그러면 집 내려놓는 거지. 어차피 평생 뭐 보는 책이니까. 폼 55. 광명의 하늘이 인간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폼 55. 광명의 하늘이 인간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5년 8월 16일 봄나라에서는 정신개벽의 원년임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선천을 주도하던 암흑의 하늘이 물러가고 후천을 주도하는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기 시작하였다는 희망찬 소식을 온 천하에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금년 2016년 3월에는 물질 개벽을 주도하였던 영국에서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후천의 정신 개벽을 주도할 한국에 와 이세돌 바둑9단과 시합을 하여 4대1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에 승리를 거두고 물질 개벽의 바톤을 정신 개벽의 바톤으로 바톤 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13일에 실시된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여 여소야대 정국이 이루어짐에 박근혜 대통령 조기 레임덕을 야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변은 그 어느 누구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후천의 영적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광명하늘이 굳어놓은 사전 포석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생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샤머니즘에 빠진 개인과 세상을 척결하기 위한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미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반성하여 미신에 빠져 살지 않아야 인간개발 좌안성을 통하여 물성의 인간에서 영성의 인간으로 진보 발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명하늘이 목표로 하는 진리적 삶은 미신을 타파하고 이치에 입각한 삶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에 미륵을 자처하는 최태민에게 빠진 박근혜를 표본적으로 내세워 척결하는 까닭은 광명하늘이 제일 먼저 착수하는 일이 미신 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박근혜만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미신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 개가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에게만 하해를 강요하지 말고 자기의 애고를 내려놓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애고를 내려놓아 영적인 인간으로 변모하면 칭찬이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아서 칭찬이나 비방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남과의 싸움이나 자기와의 싸움이 그쳐 평화를 누리고 철이 들고 정신이 들어 명암일색 온냉일체로 내적으로 하나가 되고 인간개발 좌안성을 이룩하여 영육이 하나가 된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지구상 경찰국가의 위상에서 미국이라는 자국 이주의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의 승리는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자기에게로 집중하는 것이 천하의 대도가 표방하는 일이므로 지구상의 인류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며 한반도의 통일에 한 발짝 다가갈 계기가 되어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니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후천을 주도하는 광명하늘이 주도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봄 56. 천당극락이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 천당극락이란 하늘 구말리 저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당극락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 내 몸 안에서 증험되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의 날개만 펴는 것은 하등 의미 없는 일이요 미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몸 안에서 증험되는 천당극락이란 어떠한 상태이겠습니까? 우선 머리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없어 텅 비어져 있는 가운데 좌뇌는 암인 동시에 우뇌는 명이어서 두뇌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에 비친 명암일색이어서 하루 중으로 말하면 마치 해 뜨기 직전의 새벽빛과 같고 해지고 난 직후의 황혼빛과도 같고 한 달로 말하면 어두운 밤중에 환하게 떠서 산촌을 비추는 대보름달의 풍광과 같고 아이슬란드로 말하면 백의 현상과도 같아서 머릿속에 명과 암이 어둡지도 밝지도 않아 깜깜하지도 않고 눈부시지도 않아서 시원하고 환하고 안정되게 명과 암 둘이 하나로 보일 때와 같고 그리고 우리가 갓난아기 때 100일 이전으로 돌아가면 애구가 없어 머리가 텅 비어 사람을 보고 낯가리도 할 줄 모르던 시절 사람을 쳐다볼 때 쳐다보는 나가 없이 쳐다보았던 무심한 벌거숭이의 머릿속과 같아서 천진난만하여 머리가 아프지 않고 시원할 때가 천당이고 정신이 하단전에 든 가운데 하단전을 고정하여 숨죽이고 있으면 심장의 열기가 코로 새어나가지 않아 심장의 뜨거운 피를 유지 보존한 다음 저절로 하단전 흡으로 충분한 산소를 취하여 산소 결핍증을 예방하고 치유하면 심장이 힘차게 박동하여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피를 순환시켜 머리는 서늘하여 시원하고 온몸은 뜨거운 가운데 시원함이 느껴지면 해춘하였으니 심신이 아프지 않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아름다우니
극락이 아닐 수 없으니 내 몸 안에 천당 극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267페이지 제일 위쪽에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없어 텅 비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선입관 할 때고 선입견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둘 다 볼간 볼견자거든. 예. 이래도 쓰고 저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봄 57. 요즘 한국에 왜 지진이 일어나는가? 정신이 나갔나 들었나 라고 조상 대대로 자식들에게 훈계하여 전래되어 온 전통과 미풍 양속은 드디어 선천의 물질 계획을 주도하였던 영국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아 후천의 정신 계획을 주도할 나라도 후천을 주도할 광명의 하늘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니 우리의 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복, 흉복, 홍복이 아니라 홍복. 크다고 홍 얼부렁.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홍복이 넓으롱자구나. 우리의 홍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인 2016년부터가 후천 계획이 시작되는 해인지라 봄나라에서 책을 내어 밖으로 나가는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봄하라고 10년 이상 말하여도 아무도 말 듣지 않으니 후천 계획이 시작된 2016년도에는 드디어 수천년 동안 후천 계획이 시작된 2016년에는 드디어 수천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지진이 2016년 9월 12일에 경주에서 일어났는데 왜 일어난 것일까요? 때는 되었고 사람은 말을 듣지 않으니 왜 일어난 것일까요? 때는 되었고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니 광명의 하늘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고 도로가 흔들거리면 밖으로 나갔던 마음이 자기 집인 몸으로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에 그렇게 한 것이고 본심이니 양심으로 표상되던 하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시설은 좀 피해가 있었으나 인명의 피해가 없었으니 천만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경주 지진이 일어난 후 충남 보령시를 거쳐 수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 몰입하던 마음을 지진으로 불러들여 자기 몸을 보면 유형적인 몸의 동정, 몸의 입자적인 면에 대한 감각은 물론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파장을 감각하여 심폐기능을 부리고 쓰는 운기조식으로 수성화강이 일어나도록 하면 본심, 무심, 정신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써서 몸에 회춘이 일어나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은 사람다운 사람, 하늘 사람의 대접과 예우를 받아 천당 극락을 수용하여 만수무강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대평등의 인존 세상인 후천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여 누리게 될 것이니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하는 소식을 맞아 한국인들이 후천의 정신계력을 지도한다는 사명감에 희망이 생기니 우리 모두 마음이 몸도라고 하는 수시생활 열심히 하여 천심, 본심, 정신 회복하여 천당 극락 누리며 천년만년 살아갑시다. 봄 58. 견성성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견성성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천당은 우주의 바탕인 하늘 집으로 암흑인 무변 허공의 이치를 따라 현상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좌뇌 공간이라는 골통굴 속을 돌아봄으로 무량 암흑을 감지하고 무한 진공이 청적으로 말미암아 묘하게 생겨난 우주의 광명인 무량광의 이치를 따라 현상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운의 공간은 무량 광명인지라 좌우뇌가 하나로 통하여 명암이 하나가 된 명암일색, 명암일체의 모습을 보아 하늘의 집인 천당을 봄을 견성이라 하고 극락은
우주의 본질인 정신의 빛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와 하단전에 주하여 심폐와 소통하여 신통심, 단통심이 되어 정신 심폐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되면 몸의 내부에서 일고지는 온냉이라는 파장과 파동을 느껴보므로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시원함을 늘 누려보미니 인간개발 자아완성으로 성불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뇌 안에 있는 명암으로 지어진 천당을 돌아보므로 좌우뇌가 하나로 통한 모습인 암중명, 명중암, 명암일체, 명암일색을 늘 돌아보미 견성이요 육체 안에 존재하는 온냉을 정신력으로 웅기조식하여 수승으로 머리를 서늘하고 냉하게 유지하여 마음이 괴롭지 않게 되고 화강으로 수족을 따뜻하게 하여 온몸을 뜨겁게 유지하여 몸이 아프지 않게 되면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 위에서도 이루어져 거듭 태어났으니 인간개발 자아완성이니 성불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59. 음양의 기운. 심장의 박동은 확장과 축소 작용으로 음양의 기운이 반복됨입니다. 확장은 밖으로 나갔던 혈액을 안으로 심장으로 끌어들이는 구심력인지라 음기운이고, 축소는 심장 안으로 끌어들인 혈액을 심장 밖으로 내보내는 원심력인지라 양기운입니다. 좌뇌에서 생각을 낼 때에는 생각의 방향이 외부 지향인지라 원심력으로 양기운이고, 우뇌에서 감각을 작용할 때에는 감각의 방향이 내부 지향인지라 구심력으로 음기운입니다. 하단전으로 숨을 죽이고 있으면 정이므로 음기운이라면 하단전이 봉긋 솟으면서 숨을 들이키면 동이므로 양기운입니다. 하단전으로 정중동, 동중정으로 반복하는 운기조식으로 수승화강이 되면 뜨거운 기운이 새어나감이 다한 누진통을 하여 머리가 서늘한 가운데 시원하고 목 아래 수족이 뜨거운 가운데 시원하여 지천태가 되면 천당극락을 수용하니 인간개발 자아완성이고 영육일체, 영육쌍전으로 견성성불입니다. 범 60. 어째서 150억 년 전 우주의 본질인 무한대한 태초의 하늘을 작은 골통 속에서 보아 견성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두뇌는 무한 공간이 어두운 암흑으로 이루어진 암흑의 하늘 영이 이루어진 다음 진공인 청정성으로 말미암아 하한한 강맹의 하늘 일이 저절로 이루어져 암중명이요 명중암인 명암일색으로 된 태초의 하늘의 성리에 따라 암흑인 자뇌와 강명인 우뇌로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졌으며 자뇌에서 우뇌로는 통하여져 있으나 우뇌에서 자뇌로는 막혀 있으므로 우뇌의 빛으로 자뇌의 생각을 늘 비추어 돌아봄으로 막힌 것을 뚫으면 좌우뇌가 간통하여 명암일색으로 된 태초의 하늘인 성품을 두뇌 안에서 보게 되매 견성을 하게 됩니다. 태초의 하늘은 무변허공의 명암일색인 무량강인데 어떻게 조그만 골통 속 공간에서 무한 공간을 봄이 가능할까요? 잠깐요. 글 읽는 게 다 소리도 좋고 좋은데 똑같은 패턴이 되풀이 돼야 우주는 같은 것이 나온 걸 원하지 않아요. 다양성을 원해요. 똑같은 게 되면은 지루하게 생각하고 엔티가 걸려요. 본인은 읽는 자기는 모르지. 남이 들으면 그래 안 그래? 똑같은 패턴이에요. 좀 되풀이 되는 거 실증이 나지. 실증이 나는 거는 남을 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해롭게 하는 거거든. 남을 해롭게 하는 건 결국 자기를 해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고치고 소리를 고치는 것이 자기를 바로잡는 일이죠. 복을 지어가지고 남을 이롭게 남을 좋게 하고
이 책을 읽는 통해서 나무를 갖다가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를 하여금 듣기 싫은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건 실패거든. 그 값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한번 읽어봐요. 당장 달라질 걸. 몰라서 못 고치지 알면 당장 고친다고. 하늘은 공간으로서 본질의 무한 공간은 벽이 없으므로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지. 좋아요. 부드러워지면서 나올 때 제가 잘못이 갑자기 제가 너무 마음을 나쁘게 썼나 하는 그게 올라와서 저렇게 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모르게 패턴이 있어. 그래서 나도 그거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내 삶에 내 평소의 태도 그게 갑자기 이입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게 제가 잘한다고 했지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힘들게 한 부분 그게 지금 이입이 딱 돼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게 딴 사람이 전부 다 공감을 했잖아요. 공감한 거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 자꾸 싸우는 얘기를 하잖아요. 액셉트를 해버려야 돼요. 긍정을 해줘 버려야 돼요. 예? 지금 눈물 나는 건 지금 싸운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자기가 받는 거예요. 가르마는.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똑바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요. 그 말이 왜 또 눈물이 나오네.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까 우리가 이게 이제 습관성이요, 습관성.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습이네, 습. 습이지. 습이 업이네요, 이쪽이. 습이라는 까르마. 아니 이게 다 이 소리에 카르마가 그대로 다 다 있어. 숨어있는데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오픈 낭독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딴 사람은 다 알아. 근데 나는 모르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몰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럿이 하는 공부가 필요하지. 이게 진짜 필요한 과정이더라고요. 혼자서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그게 당연히 다 있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고치면 돼. 빨리 이제 고쳐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제가 드는 느낌이 내용을 잡으면서 가야 되는데 행간에서 다 남도질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어지고 끊기는 게 이어져야 될 때선 안 이어지고 또 끊어줘야 될 때선 또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지금은 주로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행에서 끊는 패턴이 있어요. 계속. 한 줄을 끊고 한 줄을 딱딱 끊고. 부드럽지 않고 끊어 약하면서. 들으면 고쳐지죠. 저번에 안정만이 오셨을 때 원하스님 코렉션 똑같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좀 고쳤어. 근데 오늘 또 오랜만에 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고분고분하지 않아. 네? 아래 뿌리는 금방 금방 바꿔버리는데 했어. 지금은 눈물 흘리면서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이거. 싸우지 않고. 이 눈물의 의미가 또 그런 표현인가요? 우리는 그건 몰랐네. 엔티지 엔티. 억울하다 이야. 억울하다 이야. 나는 그런 마음이 억울해서 없었는데 네. 그렇게 지적하니까 분하다 이거지. 서러운 거? 에고가? 에고지, 그렇네. 그러니까 에고랑이 이런 거예요. 전혀 아무 상관없는데 눈물이 나. 예, 괜찮아요. 나도 우리 눈물이 나. 우리 다 그 과정을 겪고 그럼요. 있는 거야 우리도 지금. 많이 할 그러려고 거예요. 공부하는 그래서 거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뭐 하나도 피 잡을 게 없으면 공부 뭐 하려고 해요. 맞을는지도 몰라. 피 잡을 게 있고 모자라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야. 방향만 틀리지. 소리가 이렇게 막 다르고 소리에 다 숨어 있다라는 걸 놀라운 거지. 공부하면서 알고 있어. 하늘은 공간으로서 본질의 무한 공간은 벽이 없으므로 크고 작은 대소의 공간이 없어서 오직 하나의 공간 하늘의 하늘만이 존재하므로 현상 하나의 공간 하나의 하늘만이 존재하므로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조그마한 골통 속 공간을 돌아보면 외부의 거대한 무한 공간과의 사이에 벽이 없어서 벽이 없는 하나의 무한 공간을 보게 되어 150년 전의 본질인 150억 년 전의 본질인 테두리가 없는 무한 하늘 태초의 하늘이 부동하고 불변하여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을 실지실견하여 시간이 없는 무한 공간인 성품을 보아 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견성을 하고 나면 나의 내면의 하늘 가운데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다 들어와
포용되므로 육체적으로는 왜소하지만 영체적으로는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만물의 영장인 인존의 시대 후천개벽인 강명의 하늘을 열게 될 것입니다. 아랫번에는 그냥 바로 고치더니 오늘은 고집이 좀 생겼어요. 그 뒤에 조금 계속 끄는 패턴이 계속 되시는 것 같아요. 뭐 사이에 없어서 끄는 게 아니라 느린다고 느린다고 젓가락 늘리듯이. 전에 지적하셔가지고 잘 고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즉각 고쳤는데 이번에는 눈물 흘리면서까지 그냥 저항해야 그냥. 튀고 있어. 그걸 몰라 자기가 하면서도. 남은 나와도 자기는 몰라. 288페이지 실지실기할 때 실지 알고 실다 본다고 하는 뜻이죠. 근데 땅지자가 있나 몰라요? 알지자가 있으니까. 그대로 전속하고 있으면 실지실기할 실지자가 알지자가 아니가 쓰게 알지자여야 될 것 같아요. 실지실기 288페이지 아래에서 다섯째쯤 실지실기 있지 않습니까? 알지자. 실지실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니요, 지자가 맞을 겁니다. 알지자. 그래 확인해봐야 되지. 넘어가죠. 다음에 찾아봐. 아니 지금 오늘 찾아보면 돼. 읽을까요? 찾아봐요. 찾아요. 그것도 희한한 실자가 때문에. 다 틀린데? 응, 실자가 다른 저는 이런 실자를 처음 보는데. 이 실자가 아니야. 응? 이 실자가 아니야. 실자는 맞아, 지자가 아니. 실자 잃어버린 실자인가 그러면? 무슨 실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실자를 모르겠네. 아니 그 실제 열매 맺을 실자인데 이게 실자. 아니야. 그거 열매 실자를 안 쓰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실지가 이게 다른 편으로 실지가 한번 이거 글씨 한번 똑같아. 한번 똑같은데 명사로 해서 실제의 처지나 경우 그러다고 두 번째는 같은 말로 해서 현장 사물이 현재 있는 곳. 그럼 맞잖아. 한번 맞은 거는 이거 맞은 거예요 이게. 사물이 현재 있는 곳 그걸로 명사라 부사로서는 실제로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뜻으로 보면 딱 맞네. 뜻으로 보면 딱 맞아. 현실적으로 오케이. 전속하고 있음을 알지자가 아니고 일자가 맞는 거. 땅지자가 맞네. 땅지자가 맞죠? 그런 땅지자가 맞아.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다른 지자인가? 난 요 많이 봐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네. 많이 나오는 이게 지자인데. 근데 혼자서 패러를 몰라. 쓰던 패턴하고 좀 다르지. 혼자서만 좀저 예외적인 좀 이 실지실기는 처음 봐. 이 처음으로 본다고 봐야 돼. 네, 처음 봐. 이름을 거의 잘 안 쓰는 말이야. 오타이나 상교된 말이. 이게 우리 그 군남철 여기 최상님께서 아르마리가 있어갖고 알지자가 알아가지고 알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작이죠. 실지 알고 실지 본다. 그 개념을 많이 들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실지의 땅지의 실려는 처음 봤어.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언어를 보면 틀려요. 있는 그대로 봐요. 어려운 얘기다 이거. 전속하고 있음을 땅을 보듯이 실제로 봐야 알겠지. 실지 땅과 같이. 직접 잘 짚고 넘어갔네. 감에 오는. 모르는 거 알았으면. 알았네요. 공상의 날개를 하지 말고 네. 공상적으로 보지 말고 네. 땅을 보듯이 땅이라는 실제거든. 실제를 보라 이거지. 맞겠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봄 60일 생과 사가 들이 아니고 생사이려 하나인 까닭은 산과 죽음이 본래 둘이 아니어서 290. 290회. 맞죠? 네. 다시 읽을게요. 예. 봄 60일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생사이려 하나인 까닭은 삶과 죽음이 본래 둘이 아니어서 실제로 숨이 멈추어진 죽음에서 저절로 살아나 숨을 들이키는 삶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숨이 멈추어져 숨이 떨어지니 죽음이요 죽었다가 저절로 숨을 들이켜 올라가니 삶인지라. 죽음과 삶이 내리락 오르락거리는 하나의 파장, 파동인지라. 숨이 내리락 하면서 숨이 떨어지던 놈과 숨이 오르락 하면서 숨이 살아나는 놈이 각각이 아니고 둘이 아니니 사생이려 생사이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삶과 죽음을 별개로 간주하여 삶은 좋아하고 죽음은 싫어하고 무서워하여 공부 꽤나 하는 사람도 죽을 때 잘 죽기를 바라니 이것이야말로 공연한 걱정이며 번뇌 망상이니 미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숨을 죽였다가 죽음, 숨을 쉬었다가 삶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무량겁으로 생사를 되풀이하니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바로 전생이요 숨이 살아나는 순간이 바로 후생이니 무량겁에 걸쳐 생사윤회를 거듭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줄 깨닫지 못하여 관념적으로 생과 사를 나누어 분열로 보니 무명중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사의 이치를 숨 죽이고 숨 쉬는 이치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줄 깨닫기만 하면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서 생사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골자는 생사를 갖다가 관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파장으로 보는 거예요. 네. 숨에서. 그러니까 생각으로 보면 이제 생과 사를 갖다가 분명히 갈라치기가 되지만은 실존으로 보면은 파장이 어디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고 이렇게 파장이거든. 이렇게 파악을 하니까 생사가 하나다 이거지. 파장을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쉽게. 네. 그러니까 파장을 보면은 생사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풀려요. 네. 그 파장의 세계에 대해서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죽을 때 잘 죽는 게 그 도다 익하거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작이다. 생각으로는 여기. 생사에 다 못했다는 소리. 가상공간에. 그러니까 옛날에 뭐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거 다시 봐야 돼요. 그 말 믿었다가는 아주 골로 간다니까. 골로 간다. 미신적인 거네. 다 미신적인 거야. 미신적인 거야. 언어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말이 말해. 이게 관념, 이제 선입관 고정관념 비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일수록 말이지 안 변하려고 버티지. 더 어려워. 지식인일수록. 버리기 어렵잖아. 그 버리기 아까운데. 공경을 명경을 하는 사람 지금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대중은 다 버려버렸잖아. 쓰레기통 있으면 버리고 싶다. 세상은 버렸어. 아이고 2조 500년 사서삼경 하나도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답답하니까 그런 책도 써낸 것 같아. 그런 거에 너무 묶여가지고. 그 유명한 뭐 스님이나 저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깨어난 사람이야. 근데 뭐라는 거니 죽어봐야 천당 있는지 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니까 그 천당이라는 개념을 못 파고 있다고 보여야 되겠네. 여기서 보면. 근데 우리는 안 죽어봐도 선 이치로 보면 천당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유명하다고 뭐 나도 죽어봐야 안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야, 그 말 멋진 얘기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깨닫죠. 근데 이게 우리 민족이 더 심한가요? 유독히? 파동으로 보면 파장.
지금 여기밖에 생이라는 게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하면 모든 게 다 풀리네. 그렇죠. 파장적으로 아까 파장적으로 하면은 다 응? 그게 이련이 그러니까 같은데. 걷기 돌아오면서 지금 여기 순간 여기만 우리가 순간이다.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이 없는 끊어진 자리니까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다 그런 거 아니야. 그 관념으로 가는 게 전부 그런 거고. 응? 전부 결국 말만 포장돼 있지 전부 그거네. 천당이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가상공간. 삶의 끄트머리에 죽음이 있다. 뭐 이런 그 생사관도 완전 저거 돼버리는 거죠. 파장파동으로 그냥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는 다 귀신이 관념, 귀신의 머리 다 좌뇌적인 이 혼에서 나온 것들이 이게 다 죽어서 가는 말 다 맞아. 응? 생각이 다 죽어야 간단 말이 그 말도 맞잖아. 숨 쉬는 거 말고는 다 관념. 생각이 그러니까 죽어야 생사가 간다. 선생님 말도 파장인가? 그걸로 하니까 딱 개념이 돌아버리네. 사이클로 이렇게 돌니까. 복잡하면 빨리 걷기 돌아보면 가야 돼. 집에서 꿍꿍거리고 하지 말고 빨리 걷기 돌아보고서 머리를 식히고 해야 돼. 생각이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 선입관을 비우는 것도 참 중요한 작업이네요. 그게 없어져야 그게 없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다 일괄적으로 한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오차가 생기는 것이 뭘 못 봐서 그래? 어디에 못 들어가서 그래? 지금 여기 못 들어가서 그래. 네, 그렇네요. 맵만 돌고 머리로만 상상하는 거야. 지금 여기 들어가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러니까 말이죠. 시간이 없는 무한 공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이라는 말도 이건 맞지 않아. 사이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조심했어야 돼. 지금 여기가 딱 정확한 말이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말이면 맞지. 순간도 틀려. 나우엔 히어가 맞지. 순간이라고 하면 사이간자가 들어가서 시간을 서기가 되기 때문에 안 돼. 이런 말을 쓰기가 곤란해. 내가 늘 그런 걸 느끼는데 오늘 처음으로 발생하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순간 해버리면 아주 책상.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걸 딱 시간이 별채 있는 거예요. 갈라지잖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면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 시종이 없어. 무시무종하단 말이야. 무시무종은 이 영혼을 말하는 거야.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다르니까 쓰기 좋은 말이라고 근데 했다가는 영어로 here and now가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 그죠? 우리말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아주 좋은 말이에요. 어떤 1시간 긴 강의보다 지금 이 강의가 더 화가다니. 야, 오늘 어마어마한 날이야. 완전히 개벽이 일어나고 있어. 정신적인 지금 여기라는 말을 알면서 자기 머리에서 과거 생각도 아니고 미래 생각도 아닌 그 생각이 없는 지금 이 무한 공간 여기를 갖다 볼 때 보면서 말을 해야 그 실제 상황과 지금 여기가 맞아 떨어져서 그 지금 여기란 말이 살아나는 말이 되는데 자기 머리에서 지금을 못 보고 무한 공간을 못 보면서 지금 여기 나우엔이 이러면은 죽은 말이 되는 거죠. 본인도 공감이 안 되고 남도 공감이 안 되고. 그 보고 말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말하다 보니까 뭐 순간 이런 소리가 나오게. 순간이 아니라니까 이게 딱 끊어져 있다는 게. 시간의 말이죠, 순간은. 다 우리가 죽은 지식 붙잡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냥 죽은 지식 암기된 대로 말하면 그런 거를 이제 비워야 된다 이거예요. 비우라 그냥 그런 걸 비우라 이거. 선입관 고정관념 비우는 게 그거야. 그거 비우는 거야. 그냥 비울 수가 없다니까? 해보니까 안 돼. 별짓 다 해도. 이거 계속 이거 있잖아. 팔하고 다리, 요거 걸으면 밥하면서도 이거. 거기 돌아가면 다 들어가, 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 오케이. 해봐서 안 돼. 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식 취하고 온 게 아니라고 한 거야. 끼어들어. 생각하고 느낌에 있어서 이제 문제인데, 현재, 미래, 과거, 생각,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막 느낌으로 한다면은 이게 진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찰나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그 말도 틀린 말이야. 보면 틀리다 이게. 찰나가 아니라니까 이게. 나 찰나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진짜. 아유. 이거 그러니까 그것만 진실이지. 몇 년을 고생했는데. 근데 이게 다 변론이야. 이게 이제 듣기 싫어. 그냥 읽고 걷기 걸어 하면 최고야. 그러면 이거 낭비하지 않는 거야. 그 이상은 이거 시간 낭비야 이게. 이거 다 귀신에서 그냥 읽고 걷기 돌아봄. 이게 최고 비결이라니까.
다른 거 없어. 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들 수 있으면 스톱. 한 자리로 다 하래요. 이거 당신 뒤집으면 나 쌍칼. 우리 부교관. 아니야, 근데 낭독은 넌스톱으로 해본 결과 무심히 지속되더라. 그걸 체험한 거잖아. 그 길이 그것뿐이 없다니까. 그냥 하다 얘기하면 귀신 소리만 나온다니까. 귀신 소리, 동물 소리. 내가 안다니까. 덕분에 알았어요. 쌍칼 휘둘리기 전에 뭐 쌍칼 꺼내봐. 누가 이걸 잘해요? 선생님 잘해. 영어 꼭 스톱이야. 봄 60인가? 네. 봄 60이 미신이란 무엇인가? 재생명리를 얻으면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신이요. 재생명리를 얻는다고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안다면 재생명리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말은 이렇게 쉽지. 그렇다면 재생명리에서 깨어난 사람은 무엇을 얻어야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믿을까요?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려면 두뇌 속이 텅 비어 고요하고 환하게 밝은 가운데 서늘하여 냉하면 마음이 괴롭지 않게 되고 수력이 뜨거운 가운데 시원하여야 몸이 아프지 않으니 오직 추구하는 것은 재생명리라고 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물성이 아니고 명암온력이라고 하는 원망 구독한 빛인 영성이야말로 필요 불가결한 보물일 따름입니다. 그 재생명리 대신에 뭐요? 명암온력이 말이야. 명암온력이란 뭐요? 머리가 서늘하고 몸이 따뜻한 거니 뜨거운 거. 이거 하고 못 바꾸잖아. 안 그래? 사실 진짜 즐기는 건 명암온력뿐이 없죠. 자기 몸으로 진짜 봄으로. 진짜 누리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없는데. 감각. 그렇죠, 감각. 다른 뭐 생각. 이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만해야 된다니까. 봄 63. 철부지를 면합시다. 철이란 하루 중에서 말하면 밤과 낮이니 암과 명이요. 계절로 말하면 추나 추동, 사계절을 말함이니 봄과 냉입니다. 철이란 밤과 낮, 추나 추동이라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철부지란 때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름에 두꺼운 겨울옷을 두터운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나 겨울에 얇은 여름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 철부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여 양육 강식하는 정글의 세상, 권위주의의 세상, 자네 보니 생각이주의, 선천이 물성이주의, 물질개벽의 세상과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인감존엄의 대평등의 세상,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운에 보니 감각위주의, 후천의 영성위주의, 정신개벽의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철부지라고 할 것입니다. 선천에서는 사람의 지능으로 과학기술을 통하여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하늘이 만든 인공지능을 추월하고 인간지능을 추월하고 이기는 시대가 도래하면 자네 보니 생각위주로 살던 인간의 삶의 부분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운의 본이 감각위주로 전환하여 물성본위에서 영성본위의 삶으로 차원적으로 바뀌게 마련이니 후천 세상이요 영성의 세상이요 정신이 개벽된 세상인 것입니다. 암흑의 세상이 주도하는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는 선천 세상에서는 암흑의 하늘의 성리에 따라 만들어진 자네본이 생각위주의 삶을 살다가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후천 세상에서는 광명의 하늘의 성리에 따라 만들어진 운의 본이 감각위주의 삶을 살아야 하거늘 암흑의 세상과 광명의 세상, 선천의 세상과 후천의 세상을 구별할지 모르는 자 역시 철부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 색이 들러붙었어. 괜찮아. 춤 바르면 돼요. 아니 성격이 일상생활이 저 낭독할 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어두운 세상에서는 자네 보니 유심이주 생각위주로 사는지라 근심 걱정
걱정, 불안, 공포를 일으키는 번뇌망상으로 괴롭게 살 수밖에 없고 사람과 사람끼리 대립, 갈등, 투쟁하며 살 수밖에 없으나 밝은 세상이 오면 오네보니 무시위주, 감각위주로 사는지라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욕심이 없이 살므로 머리가 텅 비고 고요하고 서늘하고 맑고 밝아서 머리가 아프지 않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이 살고 몸은 수족이 온하여 뜨거운 가운데 항시 냉하여 시원함으로 온냉이 하나가 되어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자유, 평화, 행복을 만끽하며 살게 되므로 머리에서는 천당을, 몸에서는 극락을 수용하며 살아 인간완선을 성취하기에 이르니 드디어 철부지를 면합니다. 봄 64. 본래 면목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본래 면목이란 무심에서 발로되는 눈빛과 얼굴의 표정으로서 150억 년 전의 태초의 하늘이자 우주를 태동시킨 본질의 하늘로서 무변호공의 무량광인 진공묘유의 무한공간에 명암이 혼연일체인 명암일색인 영성의 빛으로서 우리 인간의 두뇌 속 공간에 존속하여 현존한 모습을 늘 봄하면 아직 운행이 되기 이전인지라 시간이 없는 무한 공간만이 존재하므로 다시 말하여 견성을 하면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일체 없는 무심의 두뇌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래 굴레인 얼굴의 표정과 마음의 장인 눈빛에 나타나 보이는 모습을 일컬어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본래 면목은 우리가 100일 이전에 천진난만한 아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그림자인 에고가 들어서는 바람에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고 테두리가 없는 무한 공간에서 바라는 명암이 일체가 된 영성의 빛, 본질의 빛, 바람 한 점 없어 흔들거리지 않는 가만히 있어 봄으로 부동하고 불변한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의 모습인 본래 면목을 언제 어디서나 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면목을 복구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여 깜빡거리지 않으므로 낯거리를 하지 않고 사진을 찍을 때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잘 보이게 하려다가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찌그러뜨리지 않아 악의적인 본래 면목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니 텅 비어 무심한 가운데 진공이니 고요하고 맑으며 은은하니 오라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라미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서 눈부시지도 않고 깜깜하지도 않으므로 상대를 쏘아보지 않는 부드럽고 순한 눈빛으로 보면서도 보지 않는 듯하여 상대로 하여금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푸근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니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65. 운기조식과 누진통으로 수승화강하니 머리에서 천당이 몸에서 극락이 이루어지도다. 봄 65. 운기조식과 누진통으로 수승화강하니 머리에서 천당이 몸에서 극락이 이루어지도다. 정중동이란 숨죽여봄 하고 있으면 저절로 하단전으로 숨 들이켜봄이 이루어지는 이치를 말하고 운기조식이란 하단전으로 서늘한 공기를 숨 들이쉬어 흡하면 저절로 숨쉼이 알맞게 어우러짐을 말하고 누진통이란 뜨거운 기운인 에너지가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게 된 경지로서 들이쉬는 숨은 있어도 나가는 숨, 내어보내는 숨은 없어져 새어나감이 다한 경지를 마음으로 이치를 통하고 몸으로 실행하여 허득함을 말합니다. 정중동에서 동으로 수승이 이루어지고 동중정에서 정으로 화강이 이루어져 수승화강이 되어져서 머리는 서늘하고 몸은 뜨거워 냉중온, 온중냉으로 온과 냉이 하나로 조화로와 항상 시원하니 명암, 온냉, 둘이 명중암, 암중명, 온중냉, 냉중온으로 하나가 되니 테두리가 없는 둥근 원 가운데 성스러운 광명이 가득 차 원만 부족하니 배고프지 않고 허전함이 없어 부족하지 않으니
항시 만족하여 더 이상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없으니 머리에서는 천당이 몸에서는 극락을 수용하니로다. 봄 66. 자기의 내면에서 빛나는 안관과 안색. 우리의 본심, 천심, 정신은 150억 년 전 테두리가 없는 태초의 하늘에 가득 찬 명암 일색인 봄태양의 빛으로 그 빛은 부동하고 불변한 가운데 우리의 두뇌 안 공간에 그대로 존재하므로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안으로 비춰보면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항시 은은하여 햇빛처럼 눈부시지 않고 달빛처럼 은은하게 비치는 순하고 고운 빛입니다. 이 빛은 양인 태양과 음인 달이 혼연일체인 음양일색으로 벽과 그림자가 서로 상충하지 않고 혼연일체인 본질의 빛, 정신의 빛으로 현상적인 빛으로 말하면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빛, 해가 진 직후의 황혼빛, 밤하늘을 비추는 보름달빛, 아이슬란드의 백야 현상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빛은 캄캄한 암흑도 아니고 대낮의 광명도 아니어서 암중명이요 명중암이라 명암 일색이요 부동하여 흔들리거나 반짝거리지 않고 흔들거리거나 반짝거리지 않고 다시 부동하겠습니다. 부동하여 흔들거리거나 반짝거리지 않고 조용하여 소근거리지도 않고 불변하여 더 이상 밝아지지도 않고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않아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않아 눈을 감으나 뜨나 언제나 한결같아 우리 인간의 공통 분모로서 하나인 영체이고 대하라고 할 것입니다. 영성의 광명인 영광이며 우주의 광명인 본태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100일까지는 그 빛이 존속하다가 나라고 하는 에고가 생겨나 고정관념, 선입관이 들어차게 됨에 따라 본성, 천성, 정신을 상실하여 거룩하고 위대한 본태양의 광명을 상실하여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는 균형과 조화가 있는 정신의 빛으로 자기의 언행을 비추어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명 중생이 되어 명암과 온냉이 조화로운 하나이던 것이 나누어지고 분열되어 둘로 갈라지네 머리와 몸, 마음과 몸으로 분열되어 마음은 괴롭게 살고 몸은 아프게 살아 지옥고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게 되었으니 머리 마음에서 명과 암으로 갈려 명에서 암, 암에서 명으로 돌아가는 윤회를 명암 일색인 태초의 하늘을 두뇌 안에서 견성하여 종기부를 찍고 무한 하늘의 광명으로 지어진 천당을 보아 견성을 하고 누진통으로 심장의 열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숨을 들이쉬기만 하고 숨을 내쉬지는 않는 법을 터득하여 뜨거움과 냉함이 혼연일체로 온냉이 머리와 몸에서 하나가 되면 꽉 들어차 부족함이 없으니 항시 만족하여 원망부족하고 밝음과 어두움이 반반인 본질의 빛, 영성의 빛, 정신의 빛 가운데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어두움에 파묻혀 소멸되지도 않아 있는 듯 없는 듯 다소곳하여 수그리고 있어 겸허하고 겸손한 자태로서 모든 존재가 대웅경 안에 평등하게 존재하여 극락을 수용하게 되니 드디어 우주의 섭리가 나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니 점차로 전 인류로 하여금 상실한 본성, 천성, 정신을 회복하게 되니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우주의 섭리가 드디어 실현되는 후천의 정신계획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 안에서 빛나는 빛이 암과 명으로 갈려 암이 명으로, 명이 암으로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 어떠한 경계를 맞이하여도 흔들거리지 않고
팔랑거리지 않게 되어 부동하고 불변하니 눈동자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 곱고 부드러운 안광과 그늘지고 어둡지 않는 안색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니 그 공덕이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봄 67. 본격 돌아봄에서 밤에 자면서도 깨어있는 명암이 하나인 오매이려의 경지가 되는 진정한 의의. 본격 돌아봄에서 밤에 자면서도 깨어있는 명암이 하나인 오매이려의 경지가 되는 진정한 의의. 낮에 몸 돌아봄이 잠시도 끊어지지 않고 진행되니 밤에 잠이 들어서도 잠에서 깨어있는 듯한 오매이려의 경지가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지속되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으로 신묘한 경계로서 한 번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저절로 일어난 경지였으나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인 결과인지라 그 어느 때보다 무언가 모를 뿌듯한 삶의 보람 같은 것을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본격 돌아봄을 통해 자네의 생각이 바라는 원심력과 운해의 감각 돌아봄이 바라는 구심력의 치열한 대결을 통한 구심력, 집중력이 원심력에 대한 승리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본격 돌아봄을 통한 오매이려를 체험한 이후부터는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돌아봄하는 감각에 포착되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돌아봄을 하지 않고 놓치고자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매이려를 하나의 이치로 해명해 본다면 잠깰 오는 밝을 명이고 잠들 매는 어둘 암인지라 밝은 명이면서 어두울 암이요 어두울 암이면서 밝은 명이니 어두운 빛 색과 밝은 빛 색이 둘이 아닌 하나인 빛 색이니 명암 일색으로서 우주가 태동되기 이전의 하늘인 태초의 하늘색이자 우리가 타고난 본성, 천성, 본질, 정신의 빛색이 명과 암, 선과 악, 바를 시와 안일피, 이와 해, 득과 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현상. 둘 중 나는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둘이 존립하는 바탕인 하나로서 본질적인 존재이므로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으며 바른 것도 아니고 굽은 것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제로의 나임을 깨달아 대립갈등 투쟁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난 자유인, 초월자, 해탈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오매이려를 통과한 진정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봄 68. 머리는 잔잔한 호수와 같고 심장은 동해바다의 파도와 같아야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봄 68. 머리는 잔잔한 호수와 같고 심장은 동해바다의 파도와 같아야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자네 보니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인간의 두뇌는 암흑에 덮인 밤하늘과 같아서 지상에서는 모양과 색깔로 된 입자들은 어두움에 가려지고 덮여 입자들이 존재하건만 존재하지 않는 듯 그림자만 암흑만 입자들이 존재하건만 존재하지 않는 듯 그림자인 암흑만 홀로 복존하고 있으며 어두운 하늘에는 생각이라는 별무리들만 반짝거리면서 명멸합니다. 생각이라는 별들이 명멸하듯이 번뇌망상이 죽을 듯 하다가 운에 보니 감각이 준 무심의 밝은 대낮의 광명은 두두물물 형형색색의 사물들을 완연하게 드러나게 하니 광명은 모든 존재를 살려 더불어 공존하는 성품이 있으므로 운에 보니 감각이지 두뇌가 정권을 잡으며 명암일색인 본질의 광명이 비추어 밝은 대낮과 같아서 감각이라는 빛이 비추어 생각이라는 별 볼 일이 없어 두뇌는 생각이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아서 잔잔한 호수와 같고 심장의 박동은 동해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결의 파장과 파동이 힘차고 강력해지니
머리는 서늘하고 수족은 뜨거워 냉중 온, 온중 냉으로 온과 냉이 하나가 되어 열반낙, 천상낙을 수용합니다. 봄 69. 부처님이 새벽별 보고 깨친 사연. 여기서 새벽별은 해가 뜨기 직전에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새벽빛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별들이 사라진 동쪽 하늘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금성이 별 중에서 가장 밝고 유일하게 빛남을 보고 본성, 천성, 정신을 깨쳤다고 하는데, 여기서 수많은 별들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수많은 별들이란 무엇을 뜻하며 오직 하나이면서 최고로 밝은 별인 유일한 새벽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별들이란 마음 심의 속성인 수많은 생각들을 뜻하고, 오직 하나이면서 가장 밝은 별은 자기 안에 있는 입자와 파동의 동정을 정신의 빛으로 비추어 감지하는 정신의 속성인 감각, 돌아봄을 뜻합니다. 무심에 비치며 순수 의식의 빛이 항상 두뇌 안에서 빛나는 별인 것입니다. 봄 70. 해수 관세음 보살은 우리 몸에서 무엇을 말하나요? 해수 관세음 보살은 우리 몸에서 무엇을 말하나요? 동해안 양양 낙산사에 있는 해수 관세음 보살은 지상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가장 큰 소리는 바닷물이 일으키는 파도 소리인지라 해수가 맞으며, 관세음 보살이란 외부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의 소리를 관조하는 보디사트바라고 한다면, 내 몸 안에서 파동을 일으키는 내면적인 기관인 나를 살리는 1등 공신인 심장의 박동을 돌아봄, 감각으로 감지하는 보디사트바가 될 것입니다. 지구상으로 보면 해수이지만 내 몸 안으로 보면 혈액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수 관세음 보살이란 심장이 혈액을 박동으로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파동과 파장을 돌아봄하면 수족이 뜨거워져 온몸이 솔솔 끓게 되어 휘춘이 오므로 뜨거운 가운데 시원함을 느껴 몸에서 극락을 수용하여 무병장수하니, 외부적으로 말하면 해수 관세음 보살이 되고, 내면적으로 말하면 심장의 박동을 돌아봄으로 감지하여 심장을 활기 있게 만들어 누진통으로 뜨거운 피를 온몸에 순환시켜 몸에 회춘이 오도록 만들어 극락을 수용하는 것으로 물질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개선하는 빛의 기능인 윤례라고 할 것입니다.